안녕하십니까. 법도리TV의 이장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회생의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끔 기각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셔가지고 신청만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기각되겠죠. 그런 경우 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일일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여기서 말하는 신청 자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에 우려가 있는 상태. 일반적으로 이자를 잘 못 내거나 지급불능이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웬만한 경우는. 그리고 한 가지는 채무금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여야 되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인데, 이것은 이제 문제되지 않는 게 보통 이제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잘 없고, 그다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이제 다만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 사유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형사처벌도 되는 거라서 이것을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인데, 이것은 이제 법원에 납부해야 될 인지대, 송달료라든지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납부하지 않는 때도 다 상장하기 힘듭니다. 개시 신청을 할 때 다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15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우리 개시 신청서를 이제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잘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인데,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면책받고 난 다음에 일정 기한 내에 다시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는 기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5년 이내는 다시 신청하게 되면 이제 기각되는 자유가 됩니다. 그 다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일시에 변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조항에 사행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편파 변제를 했거나 이제 담보 제공을 했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보통 부인권을 행사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요것 때문에 기각되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다음 조항을 한번 보면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겁니다. 채무금액의 상당 부분이 최근에 발생한 채무고, 그리고 또 도박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해가지고 기각이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각되는 경우는 그 정도가 상당히 이제 좀 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회생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을 이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보정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또 매번 여러 번 그 기일을 지키지 않고 이럴 경우에 이 조항 가지고 또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제 기각사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는 잘 없고 마지막 7항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인데 7항으로 보통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면 법원에서 내리는 보존명령에 제때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개인회생을 의뢰하셔가지고 그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존 기한도 이제 기한 내에 제출할 수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사유가 어떤 거가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